미용실 여자랑 바람났다가 복덕방 여자랑 바람났다가 남편이 툭 하면은 물건 막 집어 던지고 밥상 엎고 막 구타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학시. 내가, 너네들, 흰쌀밥 먹게 해줬지. 근데 너네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면서 엄마만 참으면 된다. 이혼하지 마라. 엄마만 참으면 우리 가정이 모두가 평화롭다. 내가 잘못했다. 그냥 소치하해라. 내가 이제 정신과 가가지고 약 먹을게.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변경민입니다. 네, 요즘 화제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네, 여기 보면은 오해순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오해순이 새 결혼을 한 엄마 밑에서 살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계부가 이제 새 엄마를 데려오면서 오갈 데가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 끝에 이제 돈이 많은 재혼하는 남자하고 선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남자는 굉장히 돈만 밝히고 언행이 굉장히 거칠고 폭력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남자와의 결혼을 포기하고 이제 양관 씨가 결혼을 하거든요. 그렇게 몇 년 후에 애순이는 자기가 결혼할 뻔했던 그 사람이랑 결혼한 여성의 처절한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비록 남편이 선장이어가지고 돈도 많고 부유하지만 막 가정폭력도 심하게 당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동학대까지 이어지는 미용실 여자랑 바람났다가 복덕방 여자랑 바람났다가 외도가 굉장히 막 지속적인 거예요. 요즘은 여권 신장이 돼서 이런 가정폭력과 외도 행위에 대해서 참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가진 세대에 계신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가정폭력이나 지속적인 외도에 대해서 여자라면 감수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참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판례 사례입니다. 남편이 툭 하면은 물건 막 집어 던지고 밥상 엎고 막 구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당시에는 뭐 이혼을 한다는 거는 생각할 수 없는 정말 뭐 수치스럽고 가문에 이제 먹칠을 하는 그런 행위로 여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참은 거야. 참고 살아. 참고 살았는데 뭐 애한테까지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리고 이제 와이프 때리는 놈이 바람도 피운다고 바람도 계속 피워요. 참다 이제 그 증거 수집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람 피우지 마라.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웠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남자들이. 그러면 그 증거를 이제 드리는 거죠. 자,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바람 피우지 마라. 그럼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역성을 내면서 아예 더 구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외도로 인해서 이혼을 청구한 케이스에서 남편에게 형사적으로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남편분은 형사처벌도 받고 나아가서 민법 860조 1호 부정행위, 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해가지고 남편의 유책으로 이혼이 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가정폭력과 외도를 겪으면서도 이혼하지 못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력이거든요. 요즘은 여권신장이 되고 뭐 맞벌이를 하는 게 보편화되었지만은 당시에는 경제력은 남편이 주로 갖고 있었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아이를 돌보는 걸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바람을 좀 피우더라도 가정폭력이 있더라도 내가 이 아이들을 지켜야 된다는 신념으로 이혼을 하지 않고 그 모든 걸 감수하려 하셨었거든요.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에도 보면은 그 부산길이라는 캐릭터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말이야, 학시. 내가, 너네들, 흰쌀밥 먹게 해줬지. 근데 너네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면서 밥벌어지 취급을 하거든요. 법원에서는 가정폭력의 정도가 지속적이고 특히 그것이 아이들에게 아동학대로까지 나쁜 영향을 주었을 경우 그리고 외도가 단발이 아니라 긴 기간 혹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이성과 불특정 다수의 여성과 자주 외도를 할 경우에 좀 심각하게 보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장기간 별거가 되고 또 가족을 부양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위자료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점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혼을 못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에 가스라이팅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처음 맞았을 때야 아이쿠 하고 놀라지만은 이게 계속되면은 그냥 이게 디폴트 값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런 폭행에 굉장히 이렇게 만연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머님들 이제 30년, 40년 사시잖아요. 막 신경쇠약증, 불안증, 우울증, 자살 고위험군에 속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탑재하시게 되거든요. 그나마 이제 자녀분들이 엄마의 입장을 잘 배려해서 이혼하라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경우에는 스스로 살기 위한
선택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자녀들마저 이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돈, 혹은 뭐 내가 아버지한테 좀 받은 돈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편을 드는 경우에는 엄마만 참으면 된다. 이혼하지 마라. 엄마만 참으면 우리 가정이 모두가 평화롭다. 이런 식으로 같이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심하게 가스라이팅 당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도 하세요. 아유, 내가 우리 남편 밥 차려줘야 되는데, 아, 내가 우리 남편 변호사비도 좀 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혼 소송에서 필사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상의해야 되는데, 오히려 남편분에 대한 걱정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다가 남편분이 소장을 받고, 아, 그래, 알겠다. 내가 잘못했다. 그냥 소치하해라. 내가 이제 정신과 가가지고 약 먹을게. 이번에 그냥 한 번만 봐줘라. 소치하해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지없이 무너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변호사님 소치하해주세요.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버릇이 평생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을 먹는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뭐 아예 안 먹는 경우도 있고요. 또 좀 먹다가 아유 내가 이 약 먹으니까 사람이 바보 돼가지고 아유 못 먹겠다 이러면서 또 말을 뒤집는 경우도 있고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그 말을 곧이곧대로 이제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은 아, 내가 이혼을 하고 혼자 이 세상을 산다는 것 자체가 두렵고 걱정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용기 있는 결단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정폭력에는 이렇게 관대하신 어머님들이 막상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났다 이러면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이혼을 결정하시거든요. 과거보다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그 이혼에 대해서 금기시하는 성향이 아직도 있죠. 누군가에게는 이혼이 더 행복한 삶을 위한 선택지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이혼이라는 것이 살기 위한 필수일 수도 있거든요.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